소득은 분명히 예전보다 늘었는데 이상하죠. 왜 우리는 더 가난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라면 아마 더 공감하실 텐데요. 이 끝없는 번아웃의 악순환, 오늘 그 진짜 이유와 해법을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웃었던 시간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희미해진다. 아, 이 문장 어쩌면 지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내 얘긴데?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이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날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번아웃의 자화상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끝도 없는 야근이랑 긴급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주말은 그야말로 순삭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립니다. 아이는 혼자 잠드는 날이 더 많아지고 정말 늦은 밤에 퇴근해서 돌아온 집에는 그저 정막만이 흐리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부부싸움이 안 잦아질 수 있을까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또 어떻고요? 계속 커져만 갑니다. 네, 바로 이게 우리가 마치 덫에 걸린 것 같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경제는 성장했고 우리 소득도 올랐다고 하는데 왜 우리 삶은 더 팍팍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미스테리한 중산층의 역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990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때 갤럽 조사를 보면요. 무려 4가구 중에 3가구가 우리 집은 중산층이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였죠.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이게 오늘날의 수치입니다.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는 이제 5집 중에 딱 1집뿐입니다. 20%, 정말 많이 떨어졌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역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1990년하고 지금을 비교해보면 1인당 국민소득은 5,000달러에서 26,000달러로 5배 이상 늘었고요. 맞벌이 부부 비율도 보세요. 15%에서 거의 40% 가까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나는 중산층이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75%에서 20%로 그냥 곤두박질을 쳐버렸어요. 아니, 더 많이 벌고 둘이서 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안정감은 오히려 추락한 걸까요? 네,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의 역설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부부는 매일 아침 지옥으로 출근하고 매일 밤 다시 지옥으로 퇴근한다. 와,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밖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가득한 직장이, 안에서는 돈 걱정과 막막함이 기다리는 집이 결국 둘 다 지옥 같다는 거죠. 이 두 공간이 주는 정서적 압박감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엄청난 압박은 결국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 모두 결혼할 때 꿈이 있었잖아요. 행복한 결혼 생활, 정말 달콤하고 화목한 가정. 그런 꿈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들 다 하니까 이제는 해야 하니까 그냥 관습처럼 하는 결혼. 한때 뜨거웠던 사랑은 어느새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고 둘이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보다는 그냥 남들 사는 만큼만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꿈과 현실 사이의 가슴 아픈 간극.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부라는 건 뭘까요? 여기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 깊은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부부란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꿈에는 좋은 꿈, 그러니까 길몽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몽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옥 같은 힘든 현실까지도 같이 마주하고 헤쳐나가는 관계. 그게 진짜 부부라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그냥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지긋지긋한 번아웃의 악순환을 딱 끊어내고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아주 명확한 3가지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 3가지 단계는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리디자인. 두 번째, 부부의 역할을 새롭게 나누는 리쉐어. 그리고 세 번째, 삶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리밸런스. 이 3가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그 중산층의 역설에서 벗어나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첫 번째 단계부터 가볼까요? 바로 인생을 다시 설계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회가 정해준 길, 남들이 다 가는 길, 이런 압박에서 일단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그걸 중심으로 우리 삶을 의식적으로 다시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0년, 10년, 5년, 그리고 1년 단위로 우리 인생 계획을 한번 쫙 다시 세워보는 거죠. 그리고 잠시 모든 걸 멈추고 정말 오랫동안 못 가봤던 레스토랑에 가서 배우자와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또 종이 한 장 꺼내서요. 머릿속에 있는 모든 걱정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걱정에 대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상상해보고 그 최악을 용기 있게 그냥 받아들여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피할 때 커지는 거거든요. 정면으로 딱 마주할 때 비로소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역할을 다시 나누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바로 가사나 육아에 대한 그 낡아빠진 성역할에 대한 기대를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이제 맞벌이 시대잖아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런 거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성별이 절대 아니에요.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좋아하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 무엇이 꼭 필요한지 딱 이 기준만 가지고 모든 일을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꼭 해야 할 일을 기준으로 그냥 무조건 50대 50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과감하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요. 부모님이든 가사 도우미든 보육시설이든 도움을 요청하는 걸 절대로 주저하면 안 됩니다. 도움을 구하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육아휴직 이거 눈치 보지 말고 당연하고 당당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우선순위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것. 이건요, 어찌 보면 현대 사회의 바쁨이라는 이름의 종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 정말 보고 나면 좀 충격적입니다. 맞벌이 부부 3쌍 중에 한 쌍이요. 하루에 나누는 대화 시간이 30분도 안 된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너무 바빠서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정말 그게 다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 바쁘다는 걸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착각해요. 하지만 사실 그 바쁨은요, 우리를 중독으로 이끄는 길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유는 어때요? 창조성과 진짜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길이죠. 우리의 삶은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생존이 아니라 하나의 축제처럼 즐기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 안 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와, 이 문장 정말 곱씹어 볼 만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이 우리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과 소중한 여유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쏘시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 진주와도 같은 가치들을 그저 생존이라는 이름의 새를 잡기 위해 마구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